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 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하죠.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남수단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을 지원받은 문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구체적으로는 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는 기회를 줬다는 비판이 우선 나오고 있습니다. 한빛부대가 어디에 먼저 지원을 요청했느냐, 이게 첫 번째 쟁점인데요. 국방부 대변인은 한빛부대장이 유엔 평화유지군을 유엔 임무단이라고 부르는데, 한빛부대장이 유엔 임무단에다가 타약 지원 요청을 했고, 유엔 임무단에서 미국과 일본 자위대 지원을 결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 정부는 한국이 자기들한테 지원을 먼저 요청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불명확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분쟁 지역에 파견된 한빛부대가 충분한 탄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또 국방부나 합참이 일본한테 탄약을 받는 데에 따른 정치 외교적인 논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런 정무적 판단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로 한일 간의 외교 마찰까지 빚어지는 양상이더군요. 예. 일본은 한국한테 자기들이 도움을 줬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무기 수출 3원칙을 개정하려는 꼼수를 쓴다. 이런 반응이 일본 국내적으로도 나왔고 또 한국 국방부도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걸 보고 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한국군 부대장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도움을 줬다는 측면을 부각시켰습니다. 반면에 한국 국방부 쪽에서는 일본 말고 미국도 탄약을 줬지만 미국은 조용히 있었는데 일본은 홍보용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이런 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일본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만 한국에 탄약을 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쟁점에서 진실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 정리를 하자면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생각하지 않은 우리 군 쪽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일본이 탄약 지원을 외교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 이런 것들도 여러 곳에서 분명히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남수단 전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그 한빛부대 근처에 박격포탄이 떨어졌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남수단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으로 유혈 사태가 촉발됐는데 내전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전 후에 한 10여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정부군은 그저께 반군의 거점인 보르 지역, 여기가 한빛부대가 주둔한 지역인데 여기를 탈환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유전지대에서는 계속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 기지에 포탄이 떨어진 거는 그저께 24일 오후 5시, 한국 시간으로는 밤 11시였는데요. 기지 밖 4km 지점에서 정부군하고 반군이 교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박격포탄 2발이 기지 안 한빛부대 막사에서 300m 지점, 그러니까 네팔군 구역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네팔군 몇 명이 찰과상을 당했는데요. 한빛부대는 경계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민간인 보호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병력을 5,500명 더 보내서 최대 12,50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자,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분쟁 지역의 대화를 촉구하는 성탄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남수단 사태가 커지면서 더욱 절실해진 평화의 메시지를 교황이 발표했는데요. 남수단 분쟁을 비롯해서 모든 전쟁 종식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인 평화의 사도가 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수단 말고도 시리아, 나이지리아, 콩고 이런 데에서의 분쟁 종식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 협상, 평화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네,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보통 예. 성탄 메시지 하면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회 문제를 언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교황 프란치스코가 성탄 메시지도 종합적이면서 성탄 메시지라는 거는 워낙 때가 그런 때라서 근본적인 전쟁의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구체적이었다는 게 과거 다른 교황들보다 좀 차이점이었습니다. 무력 분쟁에서 납치되고 상처받고 살해당하는 많은 어린이들, 자신의 아이들을 빼앗기고 병사가 되기를 강요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살펴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이주민들의 존엄을 기원하면서 이탈리아 연안에서 수백 명의 이주민이 선박 침몰로 몰살당한 비극 이런 일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런 당부를 했고요. 또 인신매매를 인간성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특별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 전야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습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저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장벽, 여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가르는 장벽인데요. 이곳에서 일하던 이스라엘 민간인 한 명이 팔레스타인 저격수가 쏜 총에 맞아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보복을 선언했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가자지구 중부에 있는 난민 캠프에다가 공중 폭격과 탱크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 3살 배기 여자 어린이가 숨지고 일가족 등 6명이 다쳤습니다. 또 시리아에서는 내전 발발 이후 12만여 명이 사망했는데요. 성탄 전야에도 반군이 점령한 북부 도시 알레포에다가 정부군이 공중폭격을 감행해서 이날만 15명이 숨졌습니다. 알레포라는 곳은 원래 교전이 치열한 곳인데 아주 치열한 곳인데요. 최근에 정부군이 반군 근거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지난 9일 동안 36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도 험악한 말들이 나왔어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부대를 방문했다고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장성택 처형 후에 김정은이 일선 군부대를 시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전쟁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싸움 준비 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이 사람은 장성택 처형 후에 실세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최룡해도 전쟁 후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 이런 똑같은 말을 연설로 했습니다. 네. 이 남측에 공개 질문장을 보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북한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북 정책의 원칙이 신뢰인지 대결인지 밝히라 이런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최후의 선택을 바로 해야 될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 공개 질문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했는데요.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이 이명박 정권의 대결 정책하고 무엇이 다르냐, 또 외세가 우선이냐 민족이 우선이냐 등등 7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놓은 대남 입장문 이런 성격의 문서였는데요. 연말에 이런 공세적인 자세가 계속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최종 입장은 1월 1일에 발표할 신년사에 담길 예정이고 특히 장성택 처형 후에 북한이 어디로 갈 건지 여기에 대한 실마리도 신년사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휴전선 부근에서 대북 전단을 날렸다는 소식도 있죠? 탈북자 단체들이 어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백마고지 인근 공터에서 대북 전단 4만에서 5만 장 그리고 초코파이, 과자 같은 것들을 대형 풍선 30여 개에 매달아서 북쪽으로 띄워 보냈습니다. 이런 전단 살포는 김포에 있는 애기봉 성탄트리, 여기는 북한이 반공화국 심리전이라고 반발하는 이 트리를 안 켜기로 한 것과는 요 대북 전단 살포가 좀 제도적인 상황인데요. 애기봉 트리는 2004년부터 안 켰다가 2010년부터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켜기 시작했었는데 올해는 북한의 내부적인 상황도 굉장히 유동적이고 해서 올해만큼은 안 켜기로 했습니다. 네. 이 결정은 잘한 일인데요. 그렇지만 정부가 대북 전단 날리는 것을 이렇게 방치하면 애기봉 트리를 안 킨 효과가 없어지게 되고 북한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대북전단 날리기를 금지했다가 이게 여름부터 슬그머니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요. 휴전선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금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